안녕하세요.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오늘은 분양 현장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되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당분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분양을 받는 물건들에 대해서, 즉 분양이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 되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8월 30일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9월 초에 분양에 들어갈, 즉 청약에 들어갈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하철 5호선 가장 마지막 역인 마천역과 거여역 두 개 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하철 5호선은 서울의 중심 일자리라고 보여지는 강남, 여의도, 종로로의 이동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잠실 권역으로의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통편은 편한 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메리트,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은 초, 중, 고등학교가 고루고루 배정이 되어 있는 곳을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두 개의 초등학교와 다소 조금 거리는 있지만 보인 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인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서울 진학률도 높은 그런 고등학교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인프라는 어떨까요? 자연 인프라는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가깝게는 북쪽으로는 천마 그린 공원이 위치해 있고 멀리는 동쪽으로 청량산과 남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적인 부분은 바로 인접한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시설들이 주변에 잘 포진이 되어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건데요. 이 가까이에 있는 거여역과 마천역은 이 지하철 5호선의 마지막 역이지만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면서 단지 내에 생길 아파트 단지 상가와 또 나중에 형성이 될 위례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에서 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가적인 부분에서 가져올 생활 인프라는 약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거여마천 뉴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여마천 뉴타운은 이제부터 두 개의 지역이 분양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지역들이 모두 다 분양을 끝내고 나면 약 12,000세대 정도가 새로운 아파트로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상권 자체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었던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수 있었던 이 마천 지역이 오히려 새롭게 탈바꿈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분양 가격은 5구 타입이 약 5억 6,500, 84 타입이 8억 중반에서 8억 9천 정도대까지고요. 108 타입이 10억 9천 정도입니다. 자, 얘네들을 모두 다 분양가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5구 타입은 약 2,200만 원대이고요. 84 타입은 2,600만 원대, 그리고 108 타입이 약
2,600만 원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 평당가를 서로 비교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평형은 33평형대죠. 가장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 33평형대의 84 타입의 기준이 약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형이 훨씬 더 면적이 작은 5구 타입은 이 평당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1평형인 이 108 타입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은 재밌게도 84 타입과 108 타입이 굉장히 크고요. 가장 작은 5구 타입이 가장 싸게 2,6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정답은 공급 면적과 주변 시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공급 면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평형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하는데요. 총 세대수는 1945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 물량은 약 20% 정도의 비중으로서 368세대. 소형 평형에 주로 위치해 있고요. 39 타입부터 51 타입이니까 20평대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 물량은 832세대면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5구 타입이 약 488세대로서 58%, 84 타입이 313세대로서 38%, 108 타입이 28세대로서 약 4% 정도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84 타입보다는 59 타입이 오히려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 분양분은 745세대이면서 38%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59 타입, 84 타입, 108 타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84 타입이 9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분양 물건이 84 타입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의 시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자료가 직방에 있어서 직방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교통부의 2019년도 실거래가 84 타입을 기준으로 이 주변 아파트들의 이 가격을 표시한 표인데요. 보다 빨리 2017년도에 분양을 했었던 2-2 구역이었던 이편한 세상은 현재 9억 9천 정도의 실거래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송파 파크데일 2단지는 지어진 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쯤 된 아파트라서 구축 정도로 들어갈 텐데요. 약 7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여 5단지는 배제를 하더라도 가장 가깝게 신축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은 평당 3천만 원이고요.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되는 구축은 약 7.8억입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는 현재 59평형이 2,200만 원, 그리고 84 타입이 2,600만 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84 타입만 비교를 하게 되면 분양하는 애는 8억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분양을 했었던 애는 9억 9천입니다. 손쉽게 10억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약 1.5억 정도의 상승할 수 있는 볼륨이 생기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억이라고 하는 이 거래가가 적당할 것인 거냐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송파 신도시가 기존에 3천만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분양을 했었던 북위례 신도시가 2,200만 원대에 분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금액대는 북위례가 한 2,600 정도는
혹은 정말 높게 평가를 한다면 2,800만 원대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거요마천 지역이 과연 위례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위례신도시는 지하철이 확충이 되어 있지 않은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면서 풍족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측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거요마천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장점과 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빼고 나면 다른 생활 여건은 위례신도시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위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교통편에 대한 확충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의 장점을 서로 상쇄를 시켜면 가장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대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 보수적으로는 아주 낮게는 2,600만 원대를 책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대가 분양가인 2,600과 그리고 먼저 분양한 이편한 세상의 이 10억대 범위 내에서 아마도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800만 원대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입주가 되는 시점은 2022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의 상황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 물량들을 모두 다 이 마무리를 짓고 어느 정도 이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기를 겪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격은 지금보다 낮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을 굉장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입주할 때는 떨어지거나 나쁜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도 평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즉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그냥 적정한 분양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려 5구 타입인 2,200만 원은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5구 타입에 대한 청약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층수들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청약률이 되려는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를 가야지만 단지와 평형을 복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모델하우스 오픈 전이기 때문에 저는 평면도만을 놓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은 즉 전용 면적 5구 타입은 84 타입 A, B, C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C 타입이 가장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다 방 3개의 구조인 3룸 구조인데 이 거실을 기준으로 같은 향을 보이고 있는 베이가 3개를 가지고 있는 건 C타입이거든요. 대신 53세대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은 면적 측에 들어가고 있는 84A 타입도 3베이 구조에 좀 가깝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84A가 나올 수도 있고 85C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용 84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A, B 그리고 111 해서 총 5개의 타입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112라고 되어 있는 구조 2개가 가장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111로 분류가 되는 3개가 또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84 타입은 적어도 30평대이기 때문에 방 3개 구조를 가지면서 3베이 구조를 모두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5개의 타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바로
111 E 타입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자, 얘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남쪽으로 현관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원룸 타입의 화장실과 작은 주방이 있는 거의 원룸 타입으로 하나가 출입문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또 하나의 가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세대 분리형이라고 불려지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이 타입이 있다고 하면 아주 관심 있게 볼 예정인데요. 단지 세대수가 86세대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타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자격은 무주택자고 1주택자인 실수요자들 위주로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투기 과열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소유권 등기일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 공급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형태는 이 가점제, 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주는 타입인데요.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이 가점분과 청약, 이 추천분이 5대5, 즉 50대 50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물건들 중에서 8호 타입이 넘는 애들이 몇 세대 정도 적용이 가능하냐면 약 340세대 정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점이 되시지 않는 분들도 약 300세대 정도는 이 추첨으로써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석을 마무리 접을 건데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이 5구 타입이 조금 더 금액이 보수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주변 시세에 거의 준할 정도로 배정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아서 어찌 보면 서울 시내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당분간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달을 앞두고 분양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청약 열기가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분양이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자료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